그 남자가 1,800억을 갖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낡은 코트, 색바랜 셔츠깃, 달아 없어진 구두. 매주 목요일 혼자 걸어서 은행을 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비켰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구두를 보고 킥킥 웃었습니다. 어른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12년이 지나도 이 동네는 나를 모른다. 경비실에는 민원이 쌓였습니다. 외부인 같은데 확인해주세요. 수상합니다. 요즘 세상 무섭습니다. 경비원은 매번 확인했습니다.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12년째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17층. 같은 집. 12년. 그래도 민원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그의 소매를 툭 쳤습니다. 실수인 척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면 사람들은 더 불편해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웃으면 안 되는 건가? 그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매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는 걸어서 은행을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그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적는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낡은 코트 입은 수상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상한 금융 브로커로 추정됩니다. 고령자 상대 사기꾼 아닙니까? 댓글이 달렸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표정이 음침하다. 저런 사람 조심해야. 왜 매주 은행을 가냐?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의 가게를 살리러 가고 있는데. 그는 그 시간에도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표 104번. 창구 직원이 불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이웃이 있었습니다. 시선이 그의 구두로 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내일도 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관리사무소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출입을 자제해 주시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을 살았는데 출입을 자제하라고. 관리사무소를 나오는데 다리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이 건물 엘리베이터를 수천 번 탔습니다. 그런데 출입을 자제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었습니다. 제목이 달렸습니다. 수상한 금융 브로커로 추정. 주의 바랍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음침하다. 저런 사람들 조심해야. 왜 매주 은행을 가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표정이 음침하다고. 나는 웃어도 문제고 웃지 않아도 문제구나.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됐습니다. 공유됐습니다. 퍼졌습니다. 다른 커뮤니티로 번졌습니다. 고령자 상대 사기꾼 아닙니까? 라는 댓글에 추천이 가장 많이 달렸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 104번이었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적는 금액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이 동네 상가 12곳을 살리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 창고 직원이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리됐습니다. 매주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커뮤니티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 맞나요?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원을 넣었구나. 나한테. 12년 이웃한테.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상가 불빛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미용실, 작은 식당. 그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한동안 봤습니다. 저 불빛 중에 몇 개는 그가 살리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양복 단추를 채우면서였습니다. 뛰면서 단추를 채우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은행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을 하면 준비를 한다. 준비를 하면 진짜를 볼 수 없다. 그가 매주 이 창고에 줄을 섰던 이유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평범한 사람처럼 앉아서 봤습니다. 연체율이 어떻게 되는지, 창고 직원 얼굴이 어떤지,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돌아가는지.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낡은 코트는 그냥 낡은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해진 소매는 그냥 해진 소매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회장님 행세를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파트 주민 한 명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는 장면을, 지점장이 뛰어나오는 장면을, 그리고 그 남자가 서 있는 장면을. 이제 끝났구나. 그 주민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렸습니다. 수상한 남자 정체 밝혀졌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아파트 커뮤니티를 벗어났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로 번졌습니다. 경제 뉴스 채널이 받아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입금하던 금액이 공개됐습니다. 1,800억 원. 지역 소상공인 연체를 막기 위한 개인 출연금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매주 조용히. 숫자가 나오면 안 됐는데. 숫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저렇게 낡은 옷을 입냐고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1,800억이 진짜냐고 했습니다.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회장님이었네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는 그 글을 봤습니다. 죄송하다고. 이제 회장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죄송한 거겠지. 낡은 코트일 때는 민원을 넣더니. 그는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창밖에 아파트 상가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켜져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켰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진도 나왔습니다. 낡은 코트 입고 엘리베이터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 숫자가 붙었습니다. 1,800억. 앵커가 말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최대 주주, 수상한 행적 논란. 수상한 행적. 매주 줄 서서 연체율 확인하러 간 게 수상한 행적이구나. 전화가 왔습니다. 투자자였습니다. 혹시 문제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는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또 왔습니다. 다른 투자자였습니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끊었습니다. 또 왔습니다. 은행 창구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예금 빼겠습니다. 대출 괜찮은 거 맞죠?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설명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인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창구가 막혔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지킨 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구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파트 주민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주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단지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다른 주민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왜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니냐고.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옷이 수상한 거였구나. 그 옷이 수상한 게 아니라 그 옷 때문에 이 동네 상가들이 버틴 건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12년이 피곤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걸어서 은행 가던 길이 피곤했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것이 피곤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엘리베이터 타던 것이 피곤했습니다. 그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상가였습니다. 편의점, 미용실, 작은 식당.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버티면 됐습니다. 해명하면 됐습니다. 기자회견 하나 하면 정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저 불빛들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 나 하나 때문에 꺼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동네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다. 12년 동안. 그는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 날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질비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낡은 코트였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코트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은행 창고에서도, 아파트 복도에서도.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엔 고개를 들어도 되겠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웃으로 불린 적은 없었습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이 동네 상가들의 연체율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수상한 행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모든 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외국 자본에 매각됩니다. 순간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이제야 술렁이는구나. 낡은 코트일 때는 민원을 넣더니 숫자가 나오니까 죄송하다고 하더니 이제 매각한다니까 술렁이는구나.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매각하십니까? 해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잠깐 그 기자를 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회는 언젠가 그 대가를 숫자로 치르게 됩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됐다. 며칠 후였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트럭 한 대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2년을 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멈췄습니다.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내려놓았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의 가게를 살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은행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랐습니다. 상가 두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매주 그가 창밖에서 보던 불빛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버틸걸.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남자의 옷이 낡았던 이유는 검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이 동네를 먼저 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매주 아무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17층 버튼에는 아직 그의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